자, 소송 파트 공부 들어가기 전에 아까 질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하면, 아까 683쪽에서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잘못 알려준 경우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알려준 기간 내에만 청구하면 된다. 심판 청구.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 처분이 있은 걸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해도 됩니다 하고 길게 잘못 알려줬어. 그러면 행정심판은 1년 안에만 청구하면 되지만 행정심판을 청구 안 하고 소송을 바로 1년 안에 청구해도 되는 거야? 소송 제기해도? 그건 안 되는 거지. 소송에까지 그 잘못 알려준 기간 내에 소송하면 된다는 건 아니다. 응? 그런 뜻입니다. 응? 자, 그 다음에 685쪽에 이제 행정소송. 응? 행정소송은 한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오는 중요한 영역이에요. 행정심판은 1문제 정도 나옵니다. 응? 소송은 좀 더 많이 나와요. 자, 행정소송의 의, 그런데 행정상의 어떤 다툼에 대해서 누가 판정하는 거야? 법원이 판정하는 절차를 소송이라고 하지.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응? 그다음에 성격은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정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판정하는 행정심판하고는 좀 다른 거고, 그지? 그다음에 행정과 관련된 싸움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개인 간의 어떤 사적인 이익 다투는 민사소송하고도 좀 다른 거고, 좀 넘어가요. 자, 적용 법규만 여기서 체크한다. 그 표에서 적용 법규. 자, 1항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하고, 그런 규정 없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부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소송 종류를 공부하자. 자, 행정소송의 종류, 동그라미 1번 되게 중요하다. 자, 먼저 행정소송 공부하기 전에 우리 행정심판법은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3가지만 딱 규정해놨어. 3가지 뭐뭐였어?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이렇게 딱 3가지만 규정을 해놨잖아. 그죠? 근데 행정소송법은 좀 더 다양한 종류를 규정했어. 우선 우리 행정소송법은 제3조에서 행정소송의 종류를 크게 4가지, 크게 4종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렇게 4가지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 항고소송, 항고소송이 이제 공권력 행사 조치 다투는 거지. 항고소송의 종류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기관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1번, 이거 중요한 거야.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소송 종류는 크게 4종류다. 그 4종류 중에 첫 번째 항고소송의 종류는 3가지 있다.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있다.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에 이런 말이 있어. 그죠? 첫째 줄에 법정 외 항고소송이란 말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명 항고소송이라는 말들. 이게 이제 법에 이름이 없는 또는 법으로 정해진 거 이외에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국민이 다투는 소송 종류를 말하는데, 동그라미 2번에 3가지 써놨어. 뭐뭐 있어?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 자귀 의무 확인소송. 말들도 어려워. 다 한자 말이야. 그죠? 하여튼 동그라미 2번에 소송 종류 3가지.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 자귀 의무 확인소송, 3가지. 끝에 가면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규정이 없지만 국민의 구제를 위해서 이거 인정될 수 있는 소송인지 학자들 간의 견해 대립은 있는데 결론 판례는 우리 대법원은 다 인정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부정.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은 핵심 공부사항이 뭐야? 동그라미 2번에 세 가지 종류 있잖아. 소송. 의무이행 소송,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 자기 의무 확인 소송. 그지? 그 세 가지 대법원이 인정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 법에 행정소법에 규정이 없는 거고 대법원은 법에 규정이 없는 소송은 인정을 안 해요. 응? 그 얘기 알아둔다.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1번을 전제로 해서 강학상, 즉 학문적으로 논의하면 항고소송하고 당사자 소송은 개인의 이익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서 학문상 주관적 소송으로 분류되는 거고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개인의 이익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아니라 행정의 적법성 확보, 공익 실현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서 객관적 소송으로 분류가 되는 거다. 응? 그러면 요 틀 하에 이제 표로 다시 정리해놨지. 그러면 우리 그 새로 두 번째 라인에 항고소송, 당사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거 오른쪽에 이제 행정소송법이 이런 내용의 소송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놓은 거야. 응? 그리고 맨 왼쪽에 첫째 세로 라인은 그 중에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은 뭐야? 주관적 소송으로 분류되는 거고, 응? 개인의 이익 구제를 목적으로. 민중소송과 객관적 소송은 기관 소송은 객관적 소송으로 분류되는 거다. 이렇게 표로 그려놓은 거야. 응? 그래서 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고 지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뒤에 가면 또 다루게 되는 거라 한번 읽고 지나갈 거죠. 그 다음에 686페이지 3 행정소송의 한계.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국민이 뭐 이렇게 구제해달라고 신청한다 해서 다 법원이 다 판정해 주는 거 아니다. 법원이 판정하지 않는 소송 대상 아니거나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 사법권의 본질에 의한 한계라고 이제 쌍가루 1번 그 얘기하고 있죠. 자 거기 같이 읽어보자. 사법작용, 국가작용 중에 사법작용이란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에 싸움의 당사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받아 법원이 법을 해석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인 점에서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제 방가로 2번이 뭐야? 구체적 사건성이라는 제목인데 그런 거 잘 몰랐는데 거기 두 줄 읽어보자. 행정소송 대상이 돼서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려면 자, 그 밑줄 쳐주세요. 뭐를 법원이 소송 제기받아 판정해줘? 응?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래야 법원이 어떻게 돼? 법을 해석 적용해서 판단을 내림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야. 응?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닌 사항은 뭐가 돼? 법원이 재판할 대상이 못 된다. 그런 거 갖고 소송하면 법원은 우리가 재판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각하시킵니다. 응? 그래서 거기에 뭐 판례들이 몇 개 있어. 저 표로 그려놨어, 그죠? 별로 여기서 설명할 거 크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쪽에서 다 공부하고 온 내용들 뭐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좀 가볍게 읽어두고. 자, 관련해서 오른쪽으로 올라가 보자. 판례를 보면 거기 판례가 많이 있는데 저 내용은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보니까 맨 위에 그냥 읽어보자. 국가보훈처장이 발행 보급한 독립운동사라는 책이 있대. 응? 그런 책 또는 문교부 장관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교육부 장관이겠지만 저작 보급한 국사교과서 등의 각종 책자 또 독립기념관의 각종 해설문, 절시물, 배치, 뭐 이런 거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거 바로 잡아서 시정해달라. 응? 이러고 이제 그 행정기관에다가 다 신청을 했나봐. 응? 그런데 행정기관이 아마 거부했나봐. 그죠? 거부했거나 아무 대답을 안 했나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소송을 냈어. 그죠? 법원에다가. 그랬더니 판결이 이래. 그래서 밑에 이제 시험 나오는 거는 밑줄 친 부분이 나오는 거야. 응? 그래서 밑줄 친 부분 읽어보자. 687쪽에.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의 존부.
그러니까 과거에 이러한 역사적 사실관계가 존재했냐 안 했냐, 응? 또는 뭐야? 공법상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라면 모를까? 공법상의 구체적인 법률관계 아닌 사실관계에 관한 것들을 확인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청구하는 거는, 그거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다. 응?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의 존재 여부, 이거에다가 키워드를 두자. 응? 그러니까 과거 누가 독립운동한 사실이 있다 없다, 응? 이거는 법적으로 법을 해석 적용해서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 그건 뭐 역사학자들이 뭐 밝혀내고 해야 될 부분이지, 법원이 어떤 사람이 과거에 독립운동한 사실이 있다 없다 이걸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 그런 것들은 맨 끝에 결론,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다. 응? 그래서 시작머리,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존부, 이거는 뭐라고?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거야. 시험 문제 다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해결 가능성 있는 문제여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뭐 통치행위, 재량행위, 특별권력관계 뭐 이런 얘기 썼지만 이거 다 앞에서 공부하고 오는 거여서 따로 설명은 생략. 응? 그냥 예를 들자면 뭐 야, 누가 예쁜지 해결해 달라. 싸움 났대. 누가 더 이쁜지 싸움 났대. 이거 법원이 재판할 사항으로 보는 거야? 아니, 그건 법을 적용해서 해결할 수 없는 싸움 아니야. 그런 건 재판 대상으로 안 받아준다 이거죠. 그런 거와 연관이 있어. 응?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쌍가루 2번 권력분립상의 한계에서 아까 말한 법정외 항고소송의 인정 문제라 그랬지? 응? 그럼 내 질문해보자. 공권력 행사, 불행사 이거 위법이니까 이 싸우는 소송을 항고소송이라 그러는데, 항고소송 종류 현재 우리 행정소송법이 몇 가지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항고소송 종류 3가지.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그치? 그럼 요거 외에 그 외에도 국민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불행사로 인해 뭐 불이익 입은 거 있을 때 구제받기 위해서 필요한 소송 종류들이 더 있을 수 있어. 근데 법에는 규정이 없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인정될 수 있느냐. 그래서 얘기하는 게 다음 페이지에 뭐야? 아까 말한 것도 반복이다. 자, 그 표에서 의무이행 소송,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 자귀 의무 확인 소송, 이거 다 뭐야? 일단 이 3가지 소송 종류의 공통점 뭐라고? 현재 우리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소송이다. 응? 근데 이거 인정될 수 있느냐? 논란이 있단 말이야. 응? 그러면 시험에서 핵심 결론은 우리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법에 규정 없는 형태의 소송은 다 인정 안 한다는 거야. 우리 대법원이. 이게 중요한 거야. 시험에 있어서는. 응? 자, 그래서 간단히 뜻을 보면 의무이행 소송은 뭐야?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고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법원에 신청하는 거야. 국민이.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해주라 하고 의무 이행하라 명령하는 판결 내려달라는 거. 응? 아까 행정심판에는 있어요. 의무이행 심판이라고 인정되고 있어. 근데 소송은 그게 없어요. 그러면서 왜 인정을 안 했느냐? 옛날 논리가 법원이, 사법부인 법원이 행정부, 행정기관에게 뭐 해라 말아라 명령하는 건 권력분립 원칙상, 응? 행정부와 사법부가 대등하게 권력을 갖는 건데, 사법부가 행정부에게 해줘라 말아라 하지 마라 명령하는 건 사법부가 더 우월한 힘을 가지고 행정부에게 명령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권력분립 원칙에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래서 우리나라 규정을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이행 소송은 적극적으로 국민한테 신청된 행위 뭐 해줘라 이렇게 명령하는, 판정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야. 응? 반면에 두 번째 건 어떤 거야?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이란 행정기관이 나한테 지금 불이익 조치를 하려고 해. 그래서 뭐야? 법원에다가 행정기관에게 나한테 불이익이 되는 어떤 조치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판결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응? 하지 말 것을 명령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예방. 그러니까
반대 관계지. 응? 이익되는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으니 해주라고 명령하는 판결을 내려달라. 이게 의무이행 소송.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일명 금지 소송이라고 그러는데 못하게 금지시켜달라. 나한테 불이익 주려고 하는 조치 못하도록 금지해달라라고 청구하는 소송. 응? 세 번째 거는 자기 의무 확인. 그러니까 자기 의무가 뭔가 해야 될 의무를 자기 의무라 그러지. 행정기관이 뭔가를 해야 될,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걸 법원대로 확인해주는 판결을 내려라. 그런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좀 약하지. 첫 번째 거는 뭔데? 행정기관이 나에게 이익되는 조치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의무 이행해주라 하고 명령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게 의무 이행 소송인데, 그보다 훨씬 약한 게 나한테 이익되는 무슨 조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하는데 불과한 거야.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야. 법에 없고 이렇게 보면 그것도 인정 안 된대. 그래서 어쨌든 자, 여기 공부 요령 표를 잘 공부한다. 그 내용 대체로 무슨 내용인지 조금 이해하고, 이 세 가지 형태의 소송은 현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소송이다. 그런데 인정될 수 있느냐? 우리 대법원은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소송은 일체 허용이 안 된다. 다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다. 이렇게 법에 규정 없는 소송을 법정 외 항고소송 또는 무명 항고소송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런 얘기. 응? 자, 그렇게 알아두고. 그러면 관련 판례로 확립해보자. 1번은 별건 없고, 1번은 뭐야?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게 규정이 돼 있어서 거의 허용되고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는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자기한테 이익 주는 행위 해달라고 신청받고도 행정기관이 아무 대답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무 이행하도록 판정해달라 하는 의무이행 소송은 허용될 수 없는 거다. 응? 그런 얘기고, 그죠? 자, 그리고 3번 1번하고 3번이죠. 3번의 첫째 줄, 검사에게 압수한 물건 환부 이행하라는 청구. 여기 제목이야. 그러니까 검사가 압수해간 물건 환부는 돌려주는 걸 말하는 거야. 검사가 내 물건 무슨 범죄 혐의 범죄 관련이 있다. 물건 압수해갔나 봐. 그런데 내가 무혐의 결정이 났어. 그럼 내가 압수해간 물건 돌려달라고 신청을 했거든. 근데 검사가 아무 대답을 안 해. 그래가지고 법원에다가 검사도로 내 물건 돌려줘라 하고 명령하는 판결 내려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나 봐. 근데 법원이 뭐래? 이거는 내용적으로 의무이행 소송을 청구하는 거다. 근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런 소송은 가능하지 않은 소송을 청구해야 되니까 부적법한 소송이다. 각하시키는 거지. 재판 안 해. 응? 그치? 그 다음에 4번은 반대로 아까 뭐였어? 신축 건물의 준공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부작위 청구. 응? 그러니까 아마 내가 살고 있는 옆집이 뭐 건축 허가를 받아갖고 건물을 새로 졌나 봐.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 옆집의 건물은 법에 어긋나게 지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건물은 이미 다 지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뭐 해달라는 거야? 행정기관 준공검사 내주지 마라. 준공검사를 내줘야, 준공검사 허가를 내줘야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옆집 건물 불법이 잘못 지어진 거라 준공검사 내주면 안 되는데 행정기관이 준공검사를 내주려고 하나 봐. 그러니까 내가 법원에다가 그 건물에 대해서 준공검사 내주지 말라고 명령하는 판정을 내려달라. 이거 청구하는데 이게 일명 뭐겠어 그러면? 위에서 말하는 예방적 부작위 청구하는 소송이다 이거야. 우리 행정소송법상 이런 청구는 안 된다고 돼 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부적법한 소송으로 허용될 수 없다. 시키는 거지? 그런 거야. 그지? 그럼 5번도 비슷한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 7번 8번 7번 뭐야? 첫째 줄에 뭐라 그랬어? 자기 의무,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 내려달라 청구하는 건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응?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애국지사에게 사망 일시금 및 유족에 대한 생계 수당 지급해 줄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청구하는 건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확인 좀 해달라고 청구하는 건데 이게 바로 뭐야? 위에서 말하는 자기 의무 확인 소송하는 거지? 이거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의 청구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소송이다. 그렇죠? 그렇지? 근데 8번도 아까 비슷한 건데 자, 뭐래서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훈장 주고 이런 거 추천권 행사 잘못됐으니 이를 바로잡아 다시 추천하고 잘못 서술돼 있는 독립운동가 활동 고쳐서 독립운동 역사 책자 같은 거 다시 편찬 보급하고 독립전시기념관의 전시 해설문 이런 거 다시 고쳐서 다시 전시하고 이런 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 있다는 걸 법원이 확인하는 판결을 내달라. 이것도 뭐야?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의무가 있다는 걸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지. 이것도 자기 의무 확인 소송하는 거라 안 된다는 거야 다. 그죠? 이런 게 자주는 안 나오는데 가끔 나온다. 아주 가끔. 그래서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겠지. 대충 뭐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잖아. 행정기관에게 적극적으로 무슨 조치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 그 조치를 이행하라. 이런 거 청구하는 거 안 된다.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의무가 있다는 걸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안 된다. 그죠? 또 행정기관이 무슨 조치를 하지 말아야 될 의무, 부작위 의무 있으니 그런 조치를 하지 말라고 판결 내려달라. 이런 것도 안 된다. 그런 취지잖아. 그죠? 요거. 그래서 요 페이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행정소송 종류가 크게 다시 정리해보면 크게 몇 가지, 행정소송 종류는 크게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응? 크게 네 가지. 공권력 행사, 불행사 다투는 거, 항고소송. 그 다음에 잘 보라도 당사자 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그지? 그리고 요 항고소송은 다시 세 가지. 취소해달라,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그 다음에 의무이행소송이란 건 없고 뭐야? 행정기관이 신청받고 응답 안 하고 있는 상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거를 확인해달라. 이 소송만 인정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법이. 근데 이 네 가지 소송 중에서 항고소송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야. 시험에. 이게 이제 행정소송법의 거의 90% 내용이 다 이거야. 그 중에서도 이거 취소소송 중심으로 법을 쫙 규정해 놓고 이 취소소송에 관하여서 정해놓은 규정이 요 소송과 요 소송 뭐 다른 소송에도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요걸 간단하게 써놓은 거예요. 불가해. 응? 그래서 항고소송 중심이며 그 중에서도 취소소송 중심이다. 응?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 이와 연관해서 나옵니다. 응? 그래서 거기 689쪽에 항고소송 중요한 부분인데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에 관해 뭐 중심으로 규정해놨다고? 취소소송 중심으로 규정했다. 취소소송 중심으로 규정. 자, 항고소송이란 뭐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시험 문제 안 물어봅니다. 항고소송이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행한 국민에 대한 공권력 행사 또는 공권력 행사로서 뭔가 이익 주는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 응? 우리 둘째 줄에 보면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이 국민한테 행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 이렇게 정의했다는 거야. 응? 별건 없어. 가볍게 읽고처럼. 자, 동그라미 2번. 항고소송을 학문적으로 분류하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소송이죠. 개인의 이익, 그러니까 주관적 소송으로 분류되며 이미 행정기관이 법 적용해서 한번 행한 조치 다시 재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거니까 복심적 소송으로 분류되는 거다. 응? 지난번에 복심, 시심 이런 얘기 했었잖아. 응? 그래서 자, 여기서는 뭐 그냥 그 정도 읽고 지나가자. 자, 그러면 항고소송의 종류 다시. 항고소송은 세 가지 있다 그랬어. 그죠? 자, 취소소송 한 번씩 읽고 지나가자. 방가로 1번. 행정청이 행한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응? 이제. 자, 그 다음에 취소에서 반가로 3번. 이거 조금 생소하고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 취소소송의 소송물. 자, 키워드 반가로 3번에 소송물.
소송물에 관하여는, 그죠? 자, 주어 소송물에 관하여는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셋째 주 끝에 다수결과 판례는 뭐로 보고 있다? 처분의 위법성 일반. 응? 그거만 그렇게 연결해줘. 그러니까 취소송의 소송물은 뭐로 본다고?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이해한다. 응? 거기 막 부연 설명 뭐 해놓고 해서.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잘 안 내는 거니까 그 정도. 자, 무효동 확인 소송 방가로 1번 눈으로 가볍게 읽고 지나가요. 처분 등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하는지 여부 확인해 달라고 하는 소송이다. 응? 뒤로 간다. 또 이번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방가로 1번 행정기관이 부작위하고 있는 상태, 즉 신청받고 아무 대답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위법이라는 걸 확인해 달라고 하는 소송이다. 가볍게 읽고 지나가요. 응? 자, 그다음에 근 3번 항고소송의 제기 요건. 우리 아까 요건 심리 얘기했지? 소송 제기할래도 법적으로 구비해야 될 요건을 제대로 갖춰서 소송을 제기해야 법원이 요건 심사에서 요건 갖췄다 하면 이제 주장 내용을 검토해서 판결을 한단 말이야. 응? 요건 자체도 구비 안 됐으면 바로 각하시켜버려요. 응?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쭉 읽어보자. 일단 항고소송이란 건 국민이 위법하다고, 자기한테 행해진 조치가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처분 등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청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송 제기할 원고 자격, 원고 적격이 있는 자가 또 실제 재판에서 판결을 받아서 구제될 이익,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되고, 또 제대로 피고가 되는 자를 제대로 지정해서 소송을 해야 되며, 재판 권한이 있는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고, 또 일정한 사항에 대한 서면으로 형식을 갖춰야 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 외울 거 없는 겁니다. 응? 자,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요. 응? 자, 첫째 줄에 소송 요건, 소송 제기할 때 갖춰야 될 것, 소송 요건이 충족됐느냐, 즉 소송 요건 구비했는지는 무슨 사항? 응?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돼 있는 사항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법원이 직권으로 알아서 조사하게 돼 있는 사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원고나 피고는 뭐 원고나 피고가 자기 소송 요건 다 갖췄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 주장하든 안 하든 당연히 법원이 소송 요건을 구비했는지 아닌지를 당연히 알아서 조사 판정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소송 요건은 당사자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하게 돼 있는 사항이라는 거야. 응? 그 중요한 부분이야. 일단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4번 항고소송의 재판 관할이라 해서 쌍가를 1번 관할법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아까 공부한 거 행정심판은 딱 한 번만 한다 그랬지. 소송은 3번까지 가능해.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재판, 그지? 그래서 3번까지 가능해. 그러면 여기서는 1심 재판 어디서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신급 관할이라는 건 가볍게 행정소송도 몇 심제로 한다? 3심제로. 그래서 방가를 보면 원칙은 3심제. 쉬운 거니까 외울 필요 없어. 원칙은 3심제로 하는데 방가를 2번 예외 2심제로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예외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긴 있다. 응? 뭐? 중요한 건 아니야. 원칙은 3심제로 하는데 예외도 있다. 응? 자, 여기서 토지관할이라는 부분이 중요해. 토지관할이라는 건 여러분들 법원도 지방법원, 고등법원은 다 어떻게 돼? 그 관할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자기네 업무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 재판하지? 대법원은 구역이 있어 없어? 대법원은 우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전국을 관할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관할이 없지만, 그죠?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은 다 구역이 있잖아. 그래서 그게 토지관할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야. 응? 자, 그러면 방가르 1번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취소소송이 항고소송의 대표적, 이거 다 똑같은 거야. 취소소송이나 무효동항이나 부작위 확인서나 똑같이 항고소송, 취소소송으로 대표되는 항고소송의 1심 재판은 어디서 한다는 거야? 응? 자, 거기 중요한 거 피고의 소재지. 피고입니다. 피고. 피고는 여기다 써놓으면 그 처분한 행정청.
응? 처분청의 소재지. 피고가 보통 처분청이니까 원고로 틀리게 출제된 적이 있어. 소송하는 국민이 이 원고가 아니고 원고의 소재지가 아니라 처분을 한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 재판을 맡게 돼 있어요. 응? 다만 이제 행정법원은 그다음 부연 설명. 행정법원은 서울밖에 현재 안 만들어져 있어서 그 서울이 아닌 이외의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재판합니다. 응? 그냥 지방법원에 재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응? 다른 지역은. 자, 그러면 하여튼 방가르 1번의 키워드는 뭐라고?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서 재판한다 이거야. 응? 피고가 제일 중요한 단어.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2번을 읽어보니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은 대표적으로 장관 같은 사람이야. 중앙행정기관. 중앙이 전국에 권한 행사하는 기관을 중앙자를 붙여요. 중앙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하고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 또는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어디다?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응? 되게 길지? 응? 그러면 조금 줄여서 공부하면 앞에 중앙행정기관 예를 들면 장관, 응?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소송은 어디서?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그럼 대법원 소재지가 어디야? 우리나라 대법원 소재지 어디 있어? 대법원 어디 있어? 응? 세부적으로는 서초구에 있고 서울에 있단 말이야. 서울. 그러면 결국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또 할 수 있다에 답이 주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야. 할 수 있다. 그러면 야, 방가르 1번하고 방가르 2번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A한테 뭔가 불이익한 처분을 했어. 불이익한 법집행조치. 그러면 A가 소송을 한다. 그럼 A가 원고. 이게 소송 대상. 예를 들어서 취소해달라 소송을 했어. 그죠? 그럼 피고는 누구야? 보건복지부 장관이야. 그죠? 복지부 장관. 그러면 1심 재판하는 법원, 1심 법원 어디다 재판 청구서 내야 돼? 소장 어디다 내고 어디서 재판해? 방가르 1번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피고야. 얘가 피고야.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 관할하는 행정법원. 아니면 지방법원. 행정법원 없으면 지방법원. 그럼 야, 보건복지부 장관 소재지 어디야? 이 사람 실제 사는 집 말고 실제는 뭐 서울에 뭐 강남에 살겠지. 그 말고 행정기관으로서의 그 관청의 소재지 말이야. 어디야? 세종시에 있어요. 세종시. 지금 세종시 내려가 있잖아. 응? 그러면 자,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 어디서 1심 재판할 수 있어? 세종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없는 데는 지방법원이니까 어디가 되겠어? 거기는 세종시에는 따로 법원이 없어. 세종시에는 지방법원이라고 있나? 대전이 있을 거야. 그 세종시 지원이라고 할 거야 아마. 그 듣다는 거요. 아마 이러면 예를 들면 대전지방법원이 여기서 이제 1심을 딱 나가는 거야. 이게 1항에 따르면 그렇지. 근데 여기서만 재판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지. 방가르 2번 보면 이 중앙행정기관이잖아. 중앙행정기관이 피고가 되는 소송사건은 어디다 제기할 수도 있어? 대법원 소재지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고, 거기 뭐 서울행정법원에다 낼 수도 있단 말이야 소송을. 그럼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에서 딱 해야 된다고 돼 있는 건 아니고, 일단 1번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아니면 지방법원에서 이제 1심 재판을 하는 건데, 방가르 2번
뭐 중앙행정기관 등등 이 피고가 되는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다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기하면 거기다 제기하면 서울행정법원에 재판하는 거고, 세종시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에서 거기다가 소장을 하면 거기서 재판할 수도 있는 거야. 1심 재판, 그지?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관한 소송.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관련 소송은 어디다 할 수도 있대. 그 부동산 관련한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 소재하는 그것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고, 어디다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것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것도,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땅이 있는데, A 토지가 있는데, 그지? A 토지에 대해서, 글쎄, A 토지에 대해서 무슨 소리가? 재산세? 응? 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이 A 토지 소유자가 어디 사냐면, 소유자가 서울 살아. 근데 토지는 어디 있느냐? 뭐 경기도 평택에 있다. 그지? 그러면 이 재산세는 누가 부과할까? 평택시장이 부과하나? 서울시장이 부과하나? 응? 평택시장이 부과하나? 재산세? 아닐 텐데. 이 재산세는 재산세라 토지세. 토지세. 하여튼 이거 서울에 살고 있으면 서울시장이 부과한다고. 이건 가정해보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서울 사는데 토지는 평택에 위치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근데 서울시장이 재산세 부과했다. 응? 그러면 어디서 1심 재판을 할 수도 있어. 이 서울시장이 재산세 부과 처분했으면 처분한 서울시장이 소재하는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할 수도 있지만, 거기다 소생하면 어디서 할 수 있다는 거야?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평택 지역을 관할하는, 그럼 아마 거기가 수원지방법원이 될 거야. 거기서 1심 재판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제 예를 그렇게 든 것뿐이고. 그러면 이 관계 알겠죠? 응? 관계를 원칙적으로, 일단 기본 원칙적으로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 1심을 하는 건데, 2번, 3번처럼 대법원 소재지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방가로 3번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응? 자, 결론적으로 오른쪽에 올라가면 취소 소송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디에서 재판해야 된다라고 전적으로 어디 한 군데서 재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전속 관할 어디 한 군데에서만 재판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임의 관할. 뭐야? 1번 방가로 1번처럼 처분한 행정청의 소재지 관할한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고, 그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에다 제기할 수도 있고, 그죠? 선택할 수도 있잖아. 임의 관할, 또 합의 관할. 행정기관하고 합의해서 우리 어디서 재판하자. 그 법원을 합의해서 정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응? 그 얘기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토지 관할에 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응? 이렇게 정. 그 다음에 쌍가로 2번 관할 법원의 이송이라 해서 아주 간단하게 주제.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볼까? 행정소송이 원고, 소송을 제기하는 국민 측이겠죠. 행정소송이 원고 측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신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나 권할권이 없는 법원에 참여. 그러니까 원래 행정소송 지금 지방법원 단위부터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 바로 고등법원에다 바로 소송을 냈다든지, 아니면 여기 두 번째 줄에 재판권이 없는 법원에 잘못 제기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수소법원, 숫자가 받을 숫자거든. 그 소송을 제기받은, 잘못 제기받은 법원은 어떻게 돼? 관할 법원에 보내줘야 된다는 거야. 이송. 권한 있는 법원으로 이송을 해줘야지. 잘못 제기됐으니까 각하 이렇게 하면 안 된대. 결국은 뭐야? 국민에게 재판받을 기회를 보장해 주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는 그 정도만 하면 돼. 응?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소개돼 있죠. 뭐야?
지금 말한 대로 이 국민이 이런 거 법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엉뚱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다. 뭐 이러면 그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은 가능한 한 어떻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권한 있는 법원으로 이송을 해줘야지 바로 각하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게 그 대법원 판결이에요. 응?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 그죠? 응? 응? 맨 마지막 그냥 읽어보면 그거 부적법한 소송 제기라고 해서 각하시킬 게 아니라 권한 있는 법원, 관할 법원에 이송해줘야 된다 이렇게 방법은 뭐 법 규정 따라 당연히 그런 겁니다. 응? 자,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쌍가로 3번은 좀 조금 중요하게 여기. 조금 중요. 자,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과 병합.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말은 관련 청구 소송이라는 말입니다. 응? 관련 청구 소송.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눈으로 읽어봐. 응? 지금 눈으로 읽고, 자, 동그라미 2번과 관련 청구 소송이란 어떤 걸 말한대? 그 소송 대상인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상회복 등 청구하는 소송 또는 그 소송 대상인 처분 등과 관련되는 다른 취소소송 이런 걸 말한대요. 일단 두 줄 관련 청구 소송. 동그라미 이번에 두 줄. 자, 그러면 아까 한 얘기를 다시 해볼까요? 예를 들면 자, 종로 구청장이 A한테 영업정지 처분했다. 그러면 자, A가 이거에 대해서 승복 못하겠다. 영업정지 처분 위법이야. 응? 이거 대상으로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죠? 자, 피고는 종로구청장이 되는 거다. 이 조치를 소송 대상이 되는 조치 종로구청장. 관할 법원은 종로구청장이 소지한 서울행정법원을 1심 법원으로 한다고 가져가자. 서울행정법원.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소송은 지금 소위 행정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이야. 이거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는 거지. 위법이니까. 그런데 A는 이 소송만 제기한 게 아니라 무슨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느냐? 야, 영업정지 처분 위법이니까 뭐 해달라? 응? 이거 위법이니까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 때문에 자기 영업 못하고 손해 입었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송을 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응? 손해배상 해달라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을 또 해. 소송 두 건을 제기해 놓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누구를 피고로 하냐면 구청장을 피고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속해 있는 종로구를 피고로 해요. 종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해달라고 소송을 내요. 그리고 이 소송은 이거는 행정소송이 아니에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뭐로 하는지 다 알고 있지?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아마 서울 민사지방법원에서 재판할 거야. 응? 그런데 자, 이렇게 되면 소송이 지금 두 건이 제기되는 거야. 응?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하나, 제가 항고소송 하나, 그 위법한 영업정지 때문에 손해 입은 거 돈으로 물어달라. 손해배상 청구하는 민사소송 하나. 그죠? 이거 따로따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요거 다 뭐가 전제되는 거야? 영업정지 처분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위법한 영업정지 때문에 나 손해 입었으니까 손해배상해달라. 따로따로 제기.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제기하면 결국 이 영업정지 처분을 중복해서 심사하는 거지. 여기서도 위법인지 아닌지 심사하고 여기서도 위법인지 아닌지 심사하고 똑같은 조치에 대해서 위법인지 아닌지를 양쪽에서 다 심사하니까 중복된 심사를 해요. 그죠? 더더군다나 또 어떻게 했어? 혹시나 모르지만 똑같은 영업정지 처분에서 여기서는 위법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위법이 아니라 그랬는지 이렇게 해서 모순된 판단을 할 수도 있어. 그럼 좀 혼란이 일어나잖아. 그죠? 그런 문제 등이 있어. 그래서 이거 한 군데서 같이 재판하자. 뭐라 주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이송시킨다 그래. 응? 그래서 이렇게 국민 A가 두 건의 소송을 따로따로 이때 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왜? 관련된 청구를 한다 그래. 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취소해달라고 하는 거와 이 위법이냐 아니냐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야. 이 손해배상 청구가 관련 청구를 따로따로 제기했을 때 이쪽에서 어떻게 돼? 이쪽으로 몰아줘. 응? 야, 니네가 여기서 취소해달라는 이 행정소송에서 손해배상 문제도 같이 재판해라 하고 이쪽으로 보내줘. 그게 이송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송 봐. 자, 692페이지 이송을 보면 자, 법조문 읽어보자. 취소소송과 관련된 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대. 다른 법원에 제기되어 진행 중이라는 거야. 그죠? 이런 경우에 관련 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든가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줄부터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어디로 이송시키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서 어디로야? 응? 셋째 줄. 어디로? 응?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누가? 두 번째 줄. 관련 청구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응?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냐면 반대로 방향을 바꿔서 낸단 말이야. 틀리게 내면. 응? 즉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관련 청구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쪽으로 보내나? 아니야. 이쪽에서 이쪽으로만 보내게 돼 있어요. 응? 이 방향이 포인트야. 관련 청구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 측에서 취소소송이 제기된 법원 측으로 이쪽으로 보내는 거야. 니네가 한 번에 다 같이 재판해라. 응? 이렇게 해서 중복된 심사를 안 하고, 그죠? 한 번만 심사하도록 하고 또 모순된 판단 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거야. 그래서 이송 문제는 그게 포인트. 어디서 어디로 이송시키는지. 응? 반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네. 두 번째, 병합. 자, 병합은 지금 이 사건을 생각해봐. 이 사건은 A가 지금 소송을 이건 따로따로 제기했지? 이랬을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냥 몰아줘 버리지, 그지? 근데 따로따로 제기를 안 하고 A가 애초부터 어떻게 할 수 있어? 여기다가 바로 이거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하면서 이거 영업정지 처분 위법이라고 인정하면 나 손해 입은 것도 같이 판결해달라. 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를 여기다 같이 합쳐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해. 이걸 처음부터 합쳐서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걸 병합 청구. 근데 처음부터 합쳐서 청구하면 또 이런 말을 써. 원시적 병합 청구한다. 원시적. 처음부터 합쳐서 청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원래는 취소해달라는 소송만 내놓고 소송 도중에 어떻게 돼? 내가 이길 것 같단 말이야? 그럼 뭐야? 그러면 손해배상도 같이 해달라고 추가해서 청구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추가적으로 병합 청구한다 그래. 응? 네, 그래서 읽어보자.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 취소 소송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관련된 청구 소송을 병합해서 제기하거나 피고 이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 청구 소송을 취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줄이면 취소송에다가 관련된 청구 소송을 병합해서 제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골자가. 그죠? 이때 중요한 거. 언제까지? 언제까지? 중요해 그거.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이거 중요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사실심이란 어느 단계까지를 사실심이라고 하냐면 소송을 1심, 2심, 3심 나누면 2심까지를 사실심이라고 해요. 1심하고 2심 단계를. 응? 우리가 3심은 이제 대법원에서 하는데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그래서 법률심이라고도 하고 상고심이라고도 합니다. 응? 네. 그 대법원 올라가서는 이게 병합 청구가 안 되는 거야. 응? 2심까지만. 응? 사실심 즉 2심 끝나기 전까지만. 응? 그 단어를 유의하고. 그러면 결국 이거는 내가 얘기한 거예요. 처음부터 취소를 제기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원시적으로 병합 청구가 가능하지만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 병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응? 취소 소송에 관해서 2심 끝나기 전까지
추가적으로 손해배상해달라는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병합하는 건 사실심 종결 전까지만. 응? 그래서 그 얘기 잘 공부하세요. 응? 그리고 이 병합의 몸통은 취소소송이야. 관련 청구를 여기다 합치는 거지. 관련 청구에다가 취소소송을 병합시키는 게 아니야. 응? 행정소송에 관련된 청구를 병합 청구하는 거지. 그지? 하고. 그 다음에 방가라 1번에 읽다 보면은 셋째 줄에 조금 아까 말했던 거 있지? 원시적 병합, 추가적 병합. 그런 말 이해하죠? 응? 이해하면 됐어. 그것도 다 인정된다. 원시적 병합. 처음부터 합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취소소송만 제기해놓고 나중에 2심 끝나기 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할 수도 있다. 추가적 병합도 가능. 그 다음에 또 방가라 1번에 보니까 뭐야? 객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도 다 인정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객관적 병합이란 뭐래? 원고 피고가 같은 소송, 원고 피고가 동일한 소송을 합치는 걸 객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은 원고나 피고 중에 어느 한쪽이 다른 소송을 합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말 잘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원시적 병합, 추가적 병합, 뭐 주관적 병합, 객관적 병합, 하여튼 모든 형태의 병합을 인정한다는 거로, 응?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좀 덧붙이면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 손해배상 청구를 여기다가 병합하면 병합 청구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피고가 누구야? 종로구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잖아. 종로구. 이 취소소송은 피고가 구청장이에요. 피고가 다르잖아. 근데 피고가 다른 청구를 취소소송에 피고가 다른 청구지만 합쳐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게 허용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방가로 2번에서는 뭐하고 행정소송끼리 이 병합 청구도 할 수 있고 또 뭐야?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을 병합할 수도 있다. 응? 그러니까 여기 특히 중요한 건 두 번째 줄 끝에 다른 종류의 소송 절차도 병합 청구가 가능하다. 응? 다른 종류의 소송 절차 간에도 병합이 인정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여기 든 게 그거잖아. 이쪽은 민사소송으로 하게 돼 있는 건데 원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게 되는 손해배상 청구를 행정소송에다가 병합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응? 그 정도 하면 되고. 뭐 방가라 3번은 당연한 얘기야. 자, 그래서 그 밑에 판례를 보자. 판례 1번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판례 1번. 자, 첫째 줄 무효 확인해달라는 청구와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다 행정소송이긴 하지. 무효 확인해달라는 청구와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자,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 단순 병합은 허용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시험에 자주 나와. 응?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되게 어려운 말로 돼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보자. 자, A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처분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는 청구도 하고 그다음 또 뭐야? 무효도 무효라고 확인해달라. 무효 확인 청구, 취소 청구, 소송인데 이렇게 두 가지 둘 다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대 없대? 응? 이거 영업정지 처분에서 취소 판결도 내려주고 무효라고 확인하는 판결도 내려주고 둘 다 해달라. 돼 안 돼? 이거 둘 다 해달라고 둘을 합쳐서 청구하는 걸 뭐라 그래? 여러분 두 번째 이게 단순 병합이라고 하는 거야. 단순 병합. 응? 단순 병합 뭐야? 둘 다 해달라는 거야. 취소 판결도 내려주고 무효 확인 판결도 내려주고 둘 다 내달라.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거 뭐 있어? 그 앞에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란 말이 있지. 그럼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취소 판결 내려주든가 또는 무효 확인 판결 내려주든가 둘 중에 하나 뭐라도 판결 내려. 이것도 안 된대. 응? 그러니까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취소 또는 무효 확인 또는 둘 중에 하나 해달라.
이거 이렇게 청구하는 거 안 된다. 단순 병합은 취소도 해주고 무효 확인도 해주고 그 둘 다 해달라는 거 이것도 안 된대. 그러면 뭐만 된대? 첫째 끝에 되는 건 뭐만이야?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서의 병합 이것만 가능하대.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주의적이란 게 주의적이란 건 주된 청구, 응? 주된 청구 하나를 주된 청구로 하고 여기다가 뭐야? 응? 예비적 청구 이런 뜻이야.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주된 청구를 뭐 하는 거야? 이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는 조치니까 무효로 확인해달라. 저기 무효 확인해달라고 청구를 해. 이게 주된 청구. 그런데 만약에 법원이 심사해보더니 이거 위법인 건 맞긴 맞는데 중대하고 명백할 정도의 위법은 아니다. 그래서 무효일 정도는 아니다. 위법은 위법 맞는데 무효는 아니다. 무효일 정도의 위법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법인데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위법은 있다는 거지. 응? 만약에 위법이라고 인정되는데 무효일 정도가 아닐 때는 그때는 예비적, 즉 보조적으로 고를 때는 뭐야? 취소 판결이라도 내달라. 취소 청구를 예비적, 보조적으로 이제 청구하는 거 있지. 요걸 그러니까 이걸 주된 거로 하고 하나를 주된 거로 삼고 요게 아닐 때는 요거라도 최소한 해달라. 요렇게 청구하는 거. 요렇게 합쳐 청구하는 것만 허용이 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째 줄에 양립할 수 없는 청구라 그랬지. 취소 청구와 무효 확인 청구를 똑같이 놓고 동등하게 놓고 두 개 다 판정해달라. 아니면 둘 중에 하나 판정해달라. 이렇게 동등하게 놓고 하는 건 안 되고 하나를 우선 내세우고 그게 주된 청구하고 그게 아닐 때는 최소한 요거라도 해달라. 이렇게 그렇게 합쳐서 청구하는 거. 그것만 허용이 된다는 뜻이야. 응?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1번 중요. 그 다음에 첫째 줄 2번도 중요한 판결. 자 2번 우리 아까 관련 청구 병합한단 말이죠. 첫째 줄 일단 몇 줄 치자.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은 뭐가 조건이야? 응? 본래의 항고 소송이 뭐야? 적법하게 제기돼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거야. 그 일단 중요해. 그러니까 자 여기다가 아까 이거 바꿔보자. 종로구청장이 영업정지한 거 취소해달라 청구를 했어. 그죠? 취소 내고 여기다 뭐야? 손해배상도 판결해달라 하고 손해배상도 병합해서 청구를 했어. 그런데 이 손해배상 청구가 여기에 병합 이게 합쳐져 갖고 같이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려면 이 몸통에 해당되는 취소 소송, 즉 취소 소송이 뭐야? 적법하게 제기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몸통 여기에 이제 따라 붙는 거야. 근데 몸통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 각하돼 버리겠지. 그럼 이것도 같이 따라서 없어지는 거야. 거기 몸통에 따라 붙여졌던 관련 청구도 같이 따라서 자동 없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관련 청구가 병합이 되려면 그 병합될 본체인 몸통인 취소 소송이 즉 본래의 항고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두 번째 줄 끝에 본래의 항고 소송이 어떻게 됐대요? 취소 같은 취소해달라는 본래의 소송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가 되면 응? 몸통이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된대? 응? 병합된 청구 역시 각하될 수밖에 없다. 아니, 몸통이 사라지는데 거기에 따라다니는 몸통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응? 관련 청구가 존속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돼 있어야 관련 청구가 거기에 합쳐져서 이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병합될 수 있는데 몸통 본체 즉 몸통에 해당되는 본래의 항고소송이 각하돼 버리면 거기에 병합됐던 것도 자동 각하될 수밖에 없다. 응? 그 다음에 3번이 요새 또 최근에 문제 나오는 건데 3번은 여러분들이 밑줄 쳐야 될 부분은 셋째 줄 끝에 취소가 확정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포인트야. 취소가 확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절차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이거 보면 그 소송 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한 거지.
응? 그 처분이 취소된다는 게 확정까지 돼야 될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뭔가를 부과받고, 뭔가 내라 부과받고, 원래는 보험료인데 보험료 부과받고 납부를 했어요. 납부를 한 상태에서 이 사람 뭐라고 정했냐? 이거 세금부가 나다. 이거 취소해달라 소송을 내고 여기다 뭘 합쳐서 청구했어. 이거 취소가 되면 내가 납부한 돈 반환해달라. 그래서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거야. 이거를 합쳐서 응? 병합을 해서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1심 재판, 1심 법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야, 이 부가처분 위법인지 심사해보고 부가처분 위법이다. 취소한다. 스스로 부가처분 취소한다 판결 내리면 그러면 뭐야? 따라서 그러면 부가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고 상대방이 납부한 돈은 국가의 부당이득이 되니까 국가는 반환해주라. 바로 판결 내리면 되는 건데 1심 법원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이 세금 부가처분 위법이라고 취소는 한다. 하지만 이거 아직 2심도 남았고 3심도 남았다. 응? 아직 이거 취소되는지 안 되는지 확정 아직 안 됐다. 그러니 취소는 자기가 판결을 하지만 그 납부한 돈 반환해주라고 판결까지는 못 내리겠다. 이거 반환 판결을 안 내려준 거야. 그랬더니 대법원이 뭐란 거야? 1심 법원 바보 같은 놈 이런 거지. 응? 뭐 하면 된대? 이거 뭐 대법원까지 올라와서 이게 취소 여부가 확정될 필요 없이 1심 법원 네가 이거 부가처분 위법이라고 인정하면 취소하고 그리고 받은 돈 부당이니까 반환해주라 같이 판결 내리면 되는 거라는 거야. 응? 그래서 앞에 두 줄은 뭐야? 어떤 부가처분 취소해달라고 취소 내고 부당이득 반환해달라 이게 병합이 된 상태에서 그 두 번째 병합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용해주는 판결, 인용 판결 내리기 위해서는 그 소송 절차에서 그 처분 취소하면 되는 거지. 그 처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판결 내려줄 수 있는 거지. 그 처분이 취소가 된다는 게 뭐 대법원까지 올라간다는 데서 확정 나야만 그 뭐야 부당이득 반환해주라고 판결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응? 취소가 확정돼야 될 필요까지는 없다. 이게 포인트야. 이 판결을 문제 냈다 그러면 꼭 뒷부분에 뭐래? 취소가 확정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내는 거야. 틀리게 낼 부분은 거기밖에 없어. 확정될 필요까지는. 확정이란 말은 모든 재판 절차 다 끝났다든지 1심 판결 내려졌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상급법원에 다시 청구를 안 했다든지 이러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 그런 거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죠? 나오지 않았는데 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법 규정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미출침 부분 보자. 그랬더니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소송이 이런 민사소송 행정소송에다 병합 청구 가능하다 그랬잖아. 다른 종류의 소송 간에도. 이런 손해배상 청구 등의 청구가 행정소송에 관련된 청구로 병합되기 위한 요건 그거는 그 청구의 내용이나 발생 원인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 등과 법률적으로 또는 사실상 공통된다든지 응? 또는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재 여부가 손해배상 재판을 하기 위해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선결 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응? 그럼 아까 조금 아까던 예로 여기다가 이거 다 이 손해배상 청구 뭐하고 연관이 있어?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대상인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이냐 아니냐에 다 연관돼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여기다가 분석하면 응? 관련 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그 청구한 내용 내지 발생 원인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과 공통이 되거나 이거 공통되잖아. 안 그래요? 손해배상 청구하게 된 원인이 뭐야?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게 해줘서 내가 손해 입었다. 이 원인이 공통되잖아. 취소해달라는 청구도 영업정지 처분 이걸 대상으로 하니까 공통된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또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가 내려지려면 판결을 하려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가 먼저 결정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먼저 결정될 선결 문제란 말이야. 그래 이게 먼저 결정이 나야 손해배상 판결 내릴 수 있어. 이런 관계일 때 이게 병합 청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관련성이 없는 것 같고 병합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다 반대로 말하면 이게 관련성이 있는 거래야. 관련 청구의 병합이라는 건 관련성이 있는 거래야 병합을 시켜서 다룬다는 거, 같이 다룬다는 거, 같은 하나의 재판에서 같이 다룬다는 거지. 심사. 관련성이 없는 거는
병합해서 다룰 수가 없다는 얘기지. 예, 그런 얘기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을 보니까 이거는 취소송에다 다른 취소송을 또 합쳐서 청구한 거네. 병합 청구. 그죠? 자,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랬지? 그래서 5번을 보니까 어떤 남자의 보충력 편입 처분 취소받았나 봐. 응? 현역 가는 거 대신에 보충력으로 이제 발령됐는데 보충력 편입 처분 받았다가 좋아했는데 뭐로 했어? 병무청장이 취소했나 봐. 그러니까 그거 갖고 이제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싸우나 봐. 거기다가 또 뭘 바빠서? 응? 줄여 공부하면 이제 보충력 편입했던 걸 취소하고 병무청장이 어떻게 했어? 현역병 입영 처분 내렸나 봐. 그죠? 그랬더니 뒤에 행해진 현역병 입영 처분도 취소해라. 그리고 두 가지를 합쳐서 병합했다 그랬지? 추가적으로 병합을 했대. 이 경우 뒤에 추가해서 병합시킨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제기간 지켰느냐 아니냐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응? 각 그 청구 취지의 추가 변경이 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여기 핵심이에요. 소송 기간 준수했냐? 소송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냐? 이거는 각각의 추가한 그 청구, 각 추가한 청구 추가 변경 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해. 응? 자, 그러니까 이거를 늘어놓고 시간적으로 늘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행정기관이 지금 맨 처음에 뭐 했어? 병무청장이 보충력 편입 처분 취소했어. 그죠? 처분 취소 조치를 했어.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뭐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거야. 응?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한 상태에서 아마 보충력 편입 취소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했겠어?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현역병 입영 처분 다시 또 내는 거야. 병무청장이. 응? 현역병 입영 처분.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맨 처음에 보충력 편입 처분 취소한 조치에 대해서 그거 잘못이니까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 제기해놓고 여기다가 이걸 추가한 거잖아. 현역병 입영 처분도 취소해달라. 처분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병합을 했어. 근데 요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여기다 병합하려면 소송 기간 내에 이거 청구를 해야 돼. 이거 현역병 입영 처분 10월 1일 날 있었고 상대방 알았다고 치자. 10월 1일 날 알았어요. 언제까지 이거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어야 되지? 90일. 그러면 10월 1일 날부터 90일 이내 만약에 따로 소송한다면 90일 이내에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했어야 돼. 그럼 여기다가 합쳐서 제기할 때도 어떻게 돼? 10월 1일부터 기준으로 알았다면 90일 이내 여기다가 합쳐서 청구를 해야 돼. 응? 그 얘기야. 별것도 아니고. 이거에 대한 취소송은 보충력 편입 처분 취소 조치가 있은 걸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했어야 되고 그 이후에 행정기관이 또 현역병 입영 처분을 또 냈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기다가 합쳐서 같이 재판해달라고 청구하려면 이거 조치 있은 거 안 날부터 90일 안에 여기다가 합쳐서 재판해달라고 청구를 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병합된 청구도 뭐야? 이것도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돼. 그 기간은 그래서 그 소송 제기간 준수했느냐는 각 청구에 뭐가 있은 때, 응? 추가 변경 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병합 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조치에 대해서 90일 안에 청구한 거냐 이거 판단 내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말만 어렵지 따져보면 또 각각 소송 기간 다 그 행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90일 이런 걸 적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은 2 판례 지금 5개 들었지? 1, 2, 3번은 그동안에 계속 문제로 나왔던 거고 4번, 5번은 비교적 최근 걸 아직은 안 나왔어. 시험에 한 번도. 근데 4번, 5번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라서 써놓은 거니까 같이 공부해 두세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는 소송의 1단계에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수능 들어가는데
여기는 판례도 많고 이 중요한 주제들이 많습니다. 시험에 다음 시간에 하는 소송 파트가 시험에 매우 중요한 파트가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